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오후 8시 14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 내내 흐름이 좀 약했죠. 그리고 흐름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막 심각한 하락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지수가 좀 흐름이 부진했지만은 그 반도체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성과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가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안전판의 역할을 해준 거죠. 하방 경직성을 얘네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조금 부진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지금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큼 강한 매도세 막 하루에 막 1, 2%씩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부진한 거는 어떤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상승이 둔화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오라클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라클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은 뭐 좀 부진했지만은 어쨌든 보시다시피 여기 35% 급등을 했죠, 오라클이. 얘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오래간만에 뭐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또 그리고 브로드컴도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가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요게 이제 어젯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좀 직접적인 그런 이슈인 거고, 그 외에 이제 경제지표도 좀 영향을 미치긴 했죠. 경제지표가 뭐가 발표가 됐냐면은 어제 저녁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인데요. 코어 PPI와 PPI,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보시다시피 예상이 검은 글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 글씨가 이 실제 값인데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빨간 글씨니까 예상을 하회했다는 거고, 물가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죠. 그죠? 왜냐하면 금리나 기대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50bp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8%까지 페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은 FOMC 회의가 언제죠? 9월 17일이죠. 9월 17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주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주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예정이죠. 아마 이 CPI도 뭐 특별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예상에 부합하거나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평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그 9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이 아니고 사실 이제 18일 새벽인데 아무튼 한국 증시에는 18일 아침에 영향을 미칠 건데 아무튼 이제 FOMC까지 뭐 일단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서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뭐 지나치게 선반영하고 있다. 뭐 너무 많이 반영했다. 채권 시장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작 이제 17일 날 밤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결정이 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9월 달은 좀 흐름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흐름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분간 특별히 시장에 악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FOMC까지 기대감만 더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제 밤에 PPI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예상을 하회했다, 물가가 예상을 하회했다, 금리나 기대감이 강화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뭐가 움직여야 되죠? 러셀 지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 금리 때문에 허덕허덕하던 그런 약한 기업들, 혹은 뭐 중소형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러셀 지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인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 러셀 지수의 흐름이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에도 불구하고 러셀 지수의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다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나스닥과 뭐 기술주, 반도체, 기존의 빅테크 친구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금리나 기대감 하면 이 친구들이 러셀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스닥, 빅테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달라진 점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오랫동안 써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러셀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금리 인하 기대라는 것은 뭐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유동성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를 반영하는 거고, 사실 지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나스닥, AI 이런 종목들이 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뭐 AI 고평가론, 거품론 이래가지고 그 나스닥이 보시면 최근에 거의 2달 가까이를 옆으로 기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이고 이 박스권 그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의 효과로 이런 종목들이 비싸지 않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런 생각들까지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란 재료를 너무 오랫동안 써먹고 많이 써먹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나스닥까지 뭐 올라가고 있는 다소 좀 독특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는 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좀 너무 FOMC 회의까지 좀 과해지게 이렇게 좀 나타난다면은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부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걸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됐다 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아무튼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PPI가 이번에 낮게 나왔던 것이 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관세로 인한 부담을 흡수를 해서 저 PPI가 낮아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의 이익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젯밤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아무튼 뭐 지금까지 발표가 됐던, 지난 며칠간 발표가 됐던 고용 지표들 같은 것도 사실 그죠? 뭐 경기 침체 우려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과하긴 하나 어쨌든 미국 경제에 대한 잔잔한 우려 정도는 좀 만들 수, 어쨌든 우려 정도는 좀 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걸 보고 혹은 물가 지표를 보고 미국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런 잔잔한 걱정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PPI를 보면서 기업의 이익이 둔화된다라든가 아니면 고용 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사실 그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이제 그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힘이 센 구간이라 가지고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만 뭐 강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 그런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잔잔한 우려라든가 물가에 대한 뭐 우려라든가 뭐 기업 이익이 뭐 둔화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우려 같은 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있긴 있는데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잔잔한 악재들이 나중에 이제 17일 이후에 FOMC 이후에 한 번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네,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나스닥이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이제 길을 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은 나스닥인데 중요했던 지지선이 그죠? 23,700 이 자리를 언제 돌파한 척했다? 월요일날 돌파한 척하면서 이제 레벨업을 했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 아랫꼬리가 막 길게 보이죠, 그죠? 이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보다는 어떤 시가와 종가를 조금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로 보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자리가 그죠? 여기 8월 13일 날 수요일 날의 종가 이런 자리가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 여기 이런 자리를 앞두고 시장이 좀 들썩들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죠? 나스닥은 중요한 마디 가격을 여기를 돌파한 척 했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전고점 여기는 저항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차트의 흠집도 없고 나스닥은 오히려 몇 달간의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건전성을 회복했고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S&P 지수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러셀 지수는 언젠가부터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면서 언젠가부터 상승 흐름이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최근에 해먹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된 게 아닌지 싶고 그죠?
이 무거운 저항이 어디예요? 무거운 저항이 여기 이런 역사적 고점 이런 자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다시 나스닥과 반도체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이면은 이런 러셀 지수는 또 다시 소외가 되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다시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바닥 확인을 요날 했고, 화요일 날 했고, 이제 어젯밤에 3% 가까이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엔비디아는 지금 약합니다. 여기 요렇게 지난번에 요렇게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박스권 상단 여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시 급등해, 그 다음부터 다시 뭐 왕의 귀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엔비디아는 아직 힘이 충전이 덜 됐습니다. 아직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지금 좀 힘이 약합니다. 엔비디아는 좀 혼조한 그런 구간에 와 있죠. 어쨌든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위쪽으로 좀 더 올라는 갈 수 있는데 혼조한 구간이 됐다. 하여튼 뭐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제 그 35% 급등을 했네요. 굉장한 미국 주식입니다. 그죠?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라클이 급등했다. 이게 하여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여튼 그 엔비디아가 약한 뜸을 타가지고 지난주였나? 그죠?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하고, 네, 브로드컴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오라클이 급등하고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의 자리를 다시 대장으로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다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지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죠? 여기가 그 24년 7월 달에 이 역사적 고점을 찍고 쭉 빠졌었잖아요. 그 자리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검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저항을 지금 이렇게 돌파한 거기 때문에, 그 오라클의 실적으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고, 이 무거운 저항이죠. 어쨌든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좀 봐가면서 지지력이 이 자리가 확실히 지지된 거 맞는지 한 번은 좀 검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FOMC 회의까지 좀 몇 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일단 뭐 아마 진짜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반도체 지수가 뭐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제 말씀드린 건 한국 반도체가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신고가를 썼으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미국 반도체가 세지는 겁니다. 이제 미국 반도체는 신고가, 그죠? 한국 반도체는 신고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가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는데, 어쨌든 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반도체 지수 자체는 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는데 어쨌든 하루 확인해야 된다라 말씀드렸고, 이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저항권에 걸려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ETF의 뭐 어떤 뭐 가격적 어떤 ETF의 운영하는 뭐 그런 과정 중에서 가격이 좀 까여가지고 지금 얘는 아직 얘는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 순수하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ETF 자체는 아직은 그 저항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저항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반도체 지수는 움직임이 요럴 수 있으나 그 반도체를 추종하는 실질적인 ETF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쨌든 투자하시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수에 베팅하는 어떤 지수에 베팅하는 분들은 아직 얘가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음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움직임을 며칠 정도 더 보고 이 자리 넘어가는지 확실히 보고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변동성은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뭐 너무 안정적이죠. S&P 지수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이거 S&P 변동성이니까 쭉쭉쭉쭉쭉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매우 안정적인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이게 한 10% 정도, 한 마디가 대략적으로 1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36 이 정도에서 움직였으니까 이제 아마 뭐 32 정도까지 뭐 33이나 뭐 32 정도가 어떤 하나의 또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안정적입니다. 그죠? 미국 증시.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FOMC 회의 이후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물가지표는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어젯밤에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채권이죠. 어젯밤에 PPI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나 기대 강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채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을 이제 터치했어요. 그래도 좀 그 보시다시피 이 지금 여기 위에서 내려온 이 선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을 지금 살짝 어젯밤에 넘어섰어요. 그리고 안착했다라고 하긴 조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무거운 저항의 영향권을 좀 받고 있다. 아직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중요한 저항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쪽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살짝 넘어가기라도 하니까 뭔가 이제 이 힘이 좀 바뀌고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의 생각은 일단 그래요. 일단 채권 중장기적인 바닥은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특별한 이슈 없다면은 요렇게 힘이 일단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바닥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제는 바닥은 나왔다는 생각으로 눌림시 매수 같은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몇 년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간의 어떤 하락 추세를 채권이 끝내고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막 전환하는 그런 초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좀 관심이 뭐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니 눌림시 매수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죠. 이게 지금 이제서야 막 상승으로 막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 강한 건 언제겠어요? 힘이 강한 건 이런 상승의 끝자락이 정말 힘이 강하겠죠. 그죠? 당장 뭐든 시동 걸 때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어떤 답답한 구간에 끝나고 처음에 시동 걸 때는 훅 올랐다가 훅 빠지고 굉장히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채권이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구나, 이제 시동을 거는구나라고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 바닥은 나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죠? 당장 이 자리를 뭐 당장 이 자리를 넘어가서 막 급격하게 채권이 오르는 거, 일단 그런 걸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채권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좀 서서히 이제 앞으로는 눌림시 매수해야지. 지금 당장은 어떤 저항권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저항권이고 막 힘이 강력한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그죠? 지금 당장은 뭐 매수 이런 걸 하면 약간 추격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언젠가 이제 채권이 다시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자. 그런 전략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아무튼 변화가 나타나긴 나는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변화가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몇 년치 하락 추세를 드디어 이제 끝내려는 그런 모습, 변화가 좀 나타나려 한다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죠? 요렇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달러 약세 쪽으로 일단은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들이 있고 또 그리고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 뭐 워낙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막 그죠? 막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없긴 하네요. 어쨌든 일단은 FOMC 회의까지는 이 달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은근히 약세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보시면 좀 그래요. 이게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는 거거든요.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거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팍 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가야 될 때 잘 못 갑니다. 가야 될 때 못 간다면 FOMC 회의 이후에는 급격히 반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당분간은 일단은 좀 이 달러가 좀 약세의 구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다 체크를 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 받고 한국 증시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죠, 그죠?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흐름이 좀 극대화가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만기에 보면은 콜들이 초대박이 나가지고 막 급등을 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하여튼 계속해서 반도체가 좀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 급등 계속되고 있고, 지금 아무튼 이 선물 436.6이 중요한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선물 436.6이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강하게 딛고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는 솔직히 뭐 저도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레벨업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벨업 됐고 하니까.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이 파생상품 만기까지 더해서 단기 급등이 너무 좀 심했기 때문에 이 좀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기 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는 건, 지금 많이 오른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고 이런 거는 좀 추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눌림을 기다리자, 눌림시 매수 말씀드렸고, 눌림의 한계는 어디까지다? 436.6. 이거 붕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는 이제 꼭 지켜줘야 됩니다. 다시는 깨지면 안 될 거예요.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단기 급등은 너무나 좀 심한 것 같다. 오늘까지도 해서 계속해서 콜옵션 개인들이 좀 많이 달라붙고 있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좀 단기 급등 우려, 이런 게 좀 단기 오버슈팅 우려, 이런 게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방 베팅은 안 돼요. 이건 하방 베팅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고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방 베팅은 곤란하다. 코스피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좀 흐름이 조금 좀 부진합니다. 그죠? 코스닥은 오늘도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이 중요하죠. 그죠? 이거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이 돌파 한 짝 되면은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아직 이 자리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넘을지 안 넘을지 몰라요. 물론 이제 코스피가 이제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코스닥도 솔직히 분위기상, 또 그리고 금리 인하래니까 뭐 코스닥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안 넘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심증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항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걱정도 좀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 FOMC 회의까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코스닥 입장에서는요. 4거래일 만에 여기를, 그죠?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4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4거래일, 예, 하여튼 이 자리를 그 사이에 다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싶기도 하고, 혹시나 이 자리를 뭐 조금 넘었다라고 한들 또 차익 실현 매물 훅 나와가고 또 다시 뭐 1380일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은 또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이 기초 체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막 그렇게 뭐가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모습은 그래요. 중요한 저항을 못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가 강한 거죠. 코스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차이를 좀 두고 구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뭐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역시 한국 증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갖고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좀 드리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스닥의 레벨업을 이루어낸 거는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의 레벨업과 이 같은 길의 어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나스닥이 레벨업 한 날짜하고 코스피가 급등한 날짜하고 비슷비슷해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반도체가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사실 오른 거예요. 사실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업종 전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 혹은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관련된 뭐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좋지만 지금도 소외되는 종목은 엄청나게 소외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다. 시장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내 주식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 집중이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예를 들면 그 한국 증시에 있는 바이오 ETF, 뭐 바이오 탑10 이런 ETF 있는데 코스피가 그렇게 오를 동안에 얘는 못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쏠림 때문에 흐름이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맨날 비리비리한 2차전지 업종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도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 물론 그 제 생각엔 좀 그래요. 그 반도체가 이제 어쨌든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 1위여서 그런지 하이닉스가 음봉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등 반도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조금 이제 조금 달리는 속도가 좀 느려진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에 돈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차이점은 지난 몇 거래일,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었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난 화요일, 수요일과 달랐던 점은 오늘은 이제 반도체의 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달리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그 돈이 뭐 다른 데로도 조금 들어갔다라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하셔야 되는 생각은 반도체만 지금 강하다. 반도체가 조금 좀 천천히 가야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시장은 이제 단기 오버슈팅 우려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심각하게 누가 막 주식을 팔아치우고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FOMC 회의 앞두고 기대감이나 이런 게 막 충만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안 좋게 보고 이런 거는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FOMC 회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지하게 강한 약간 좀 비이성 그런 것도 좀 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를 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 달러 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다. 어쨌든 환율은 좀 약세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반도체가 워낙 강하니까 환율이 들썩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반도체가 좀 막아주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들 다 봤어요. 참 2차전지 친구들은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오늘 보시면 이렇게 뭐 2% 가까이 2% 가까이 오르면서 5일선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은 그 61선 부근이죠. 초록색 선이 61선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해서 일부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이 여기서 일단은 단기 바닥은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아직 대부분의 그 대표 종목들이 좀 다 약하긴 해요. 2차전지는 가만 보니까 뭐 포스코홀딩스니 뭐 그 외에 뭐 에코프로니 뭐 이런 친구들 여전히 좀 약하긴 약한데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친구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도 보이긴 한다. 반도체 상승이 둔화가 되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닥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2차전지 친구들은 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몇 년간의 하락을 끝내고 요렇게 여기서 바닥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이 자리가 바닥이 확인이 되면 제대로 확인이 되면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2차전지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생각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부 종목들에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오늘 밤 CPI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다른 나라 증시들 가볍게 수박 겉핥기 뭐 조금만 하자면은 하여튼 그죠. 어젯밤에 애플은 참 부진했어요. 참 지금 보시는 건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 뭐 좀 부진하기도 했다. 애플이 3% 가까이 빠지는 바람에 또 그죠. 나스닥이 좀 상승을 좀 둔화하긴 했죠.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거 중국 증시 하여튼 무지하게 강합니다. 중국 증시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이게 그 하방 베팅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시도 중입니다.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세 번이나 도전을 했으면 일본 증시는 신고가 그죠? 이건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다만 요즘에 유럽이 좀 힘이 빠지고 있던데 유럽도 다른 나라들 분위기가 좋고 뭐 미국 금리 인하 한다니까 좀 버티는 모습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는 흐름 뭐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